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모두 수업할 준비 됐나요? 오늘 수업 주제는 우리가 지키는 먹거리 기본권입니다. 출석한 친구들은 채팅창에 자신의 학번과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수업 준비물인 개별 활동지 1, 개별 활동지 2와 참고 활동지, 그리고 이따가 쓰일 텃밭 키트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준비됐으면 학습지에 이름을 적고 수업을 들으면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해요. 만약에 근데 수업 중에 질문이 있다 하면 손들기 기능을 이용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확인하고 답변해 줄게요. 자, 오늘 수업 키워드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과 먹거리 기본권입니다. 키워드가 나오면 더욱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해 주세요. 영상을 하나 함께 시청해 볼게요. 이 영상은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문제를 담은 영상이에요. 선생님이 제시하는 질문 1. 영상 속 취약계층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나요? 그리고 질문 2.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면 취약계층의 식생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함께 시청해 봅시다. 코로나19의 확산세 속에 취약계층의 식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나 소외된 이웃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거나 도시락으로 대체되고 있어 자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노령층 등의 건강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역 인근의 한 무료 급식소.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 급식소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일주일에 3차례 무료 급식을 제공해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급식을 중단했습니다. 평소보다 급식 봉사자도 절반 이하로 줄었고 고령자들이 많이 몰리는 특성 때문에 당분간 문을 열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평일이면은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있었다라고 하면 뭐 없었던 날도 있었고 두세 명 정도 오시던 날도 있었거든요. 급식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대전 중구의 한 급식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급식이 아닌 도시락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한번 이게 문을 닫았어요. 한 2주 정도. 근데 요번에 방침은 어르신들을 식사를 그러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도시락을 하게 된 거거든요. 대전의 경로식당 26곳 중 13곳이 무료급식 대신 도시락으로 대체했고 아예 배달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또 집에 가서 먹으는 게 더 낫어요. 병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니까 우리들도 조심스럽게 다니자 왔다 갔다 해도. 충남에서도 홍성과 계룡 등 많은 지역 경로식당이 휴관에 들어가고 일부는 즉석밥과 국 반찬을 담은 간편식 꾸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되면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못하거나 인스턴트 식품 섭취 등으로 고령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취약계층의 식생활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네, 영상 잘 봤죠? 이처럼 코로나 때문에 급식소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음식이 빈약한 도시락으로 대체되면서 취약계층은 식생활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면 취약계층 영양 건강이 더욱 악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 학습 목표를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집에서 같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서 먹거리 기본권이 갖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텃밭 활동을 통한 먹거리 기본권 평등을 실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먼저 지속 가능한 식생활, 그 중에서도 먹거리 기본권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먹거리 기본권을 실천하기 위한 첫 단계로 직접 텃밭을 만들고 채소를 심은 이후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첫 번째 학습 목표를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서 먹거리 기본권이 갖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오늘 수업의 첫 번째 키워드죠. 여러분은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이 생각나나요? 여기 패들렛에 떠오르는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봅시다.
네, 다들 잘 대답해 줬어요.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란 쉽게 말하면 음식이 생산되고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되는 음식의 순환 과정 속에서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그런 식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제3차 식생활 교육 기본 계획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어요. 첫 번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환경의 가치.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한 삶을 위해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균형 잡힌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는 건강의 가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생산, 유통, 소비, 폐기와 같은 식생활의 모든 과정에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취약 계층을 포용하는 배려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 이 배려의 내용을 기억해 둡시다. 근데 여러분, 올해가 유엔이 지정한 국제 과일과 채소의 해라는 거 다들 알고 있었나요? 네, 몰랐죠. 그러면 올해를 국제 과일과 채소의 해로 정한 이유는 뭘까요? 네, 국제 과일과 채소의 해는 모든 사람들이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게 목표예요. 신선한 농산물들은 과자나 패스트푸드보다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상하기도 쉬워서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올해를 국제 과일과 채소의 해로 정하고 세계 식량 계획 기구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배울 두 번째 키워드인 먹거리 기본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나이, 성별,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는 관계없이 즉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권리죠. 근데 이러한 먹거리 기본권이 최근에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영양 섭취 부족자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읍이나 명같이 외곽에 거주하는 국민들과 취약계층의 영양 섭취 부족은 상대적으로 심각하답니다. 특히 영상에서 아까 봤듯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더 떨어지면서 취약계층의 영양 섭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요. 따라서 먹거리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인 지속 가능한 식생활과 이 두 번째 키워드인 먹거리 기본권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앞서 소개했던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세 가지 핵심 가치에는 환경과 건강, 그리고 배려의 가치가 있었죠. 여기서 먹거리 기본권은 공정성을 지향하는 권리이면서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포함하는 사회적 배려의 가치를 포용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처럼 지속 가능한 식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이나 영양을 뛰어넘어서 배려 같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식생활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죠. 자, 이제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학습 목표를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텃밭 활동을 통한 먹거리, 기본권, 평등을 실천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방금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서 먹거리 기본권이 포함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거리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음식 나눔이 있어요. 음식 나눔은 공유 냉장고와 푸드뱅크 등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데 일단 공유 냉장고는 이웃과의 음식 나눔을 통해서 음식물이 필요한 이웃과 정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지역에서 스스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냉장고인데요. 이처럼 간단한 절차들로 음식 기부를 할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푸드뱅크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서 끼니를 거르는 아동이나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이제 지원하는 물적 나눔 제도예요. 우리나라 푸드뱅크는 1998년 IMF 이후에 엄청나게 증가한 노숙인이라든지
결식 아동의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됐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관도 연락을 취해서 허가를 받으면 음식을 기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사회복지관에 이제 학생들이나 여러 기업에서 음식을 기부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양이 가득한 채소를 직접 텃밭을 만들어서 키우고 다 자라면 공유냉장고나 푸드뱅크에 기부를 해서 어려운 이웃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제로 우리가 지켜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단계로 직접 상추를 키우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 신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개별활동지 2와 실내 텃밭 키트를 준비해 주세요. 다 준비했나요? 자, 여러분이 받은 키트에는 스티로폼 상자, 그리고 거름망, 배양토, 상추 모종, 송곳이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미리 간단히 얘기하면 오늘 심은 상추는 2, 3주 이후에 수확해서 나눔을 해볼 예정이에요. 네, 근데 나눔이 힘든 학생들은 이제 선생님께 제출하면 그걸 모아서 공유냉장고나 사회복지관 같은 기관에 선생님이 기부할 예정입니다. 자, 다들 준비됐으면 우선 스티로폼 상자 바닥에 동전 크기의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 구멍은 우리가 상추에 물을 준 후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구의 역할을 한답니다. 그리고 송곳이나 칼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 구역을 넓혀주세요. 근데 도구를 사용할 때에는 꼭 우리 손이 다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다. 정말 중요해요. 그 후에 물과 함께 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거름망을 깔아줍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네요. 이제 배양토 봉지를 뜯고 스티로폼 상자에 3분의 2까지 오도록 채워줍시다. 채워줄 때는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어 줍시다. 다음으로 모종을 조심히 다루면서 뿌리와 흙이 밀착되도록 심고 모종의 뿌리 위쪽이 지면과 같은 높이가 될 수 있도록 심어줍시다. 말로 하면 어려운데 이렇게 지면과 같은 높이로 심어주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제 모종이 잘 자라도록 10cm 간격으로 심어줘야 돼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흙이 젖을 정도로 물을 주도록 합시다. 자, 다들 잘 만들었나요? 선생님한테 한번 다 보여줄까요? 네, 다들 잘 만들었네요. 이제 이 텃밭을 햇빛이 충분히 받는 창가나 옥상에 비치해 줍시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준 관찰일지에 상추의 성장 과정과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록해 주면 돼요. 관찰일지는 3, 4일 간격으로 한 주에 2회씩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 왼쪽 그림과 같이 개별 활동지 2의 양식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작성한 일지는 사진을 찍어서 여기 QR코드로 접속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자기 폴더에 넣어줍시다. 구글 드라이브 가보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상추가 다 자라면 우리가 함께 배운 대로 근처에 공유냉장고나 미리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관에 전달해 봅시다. 근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선생님한테 가져다 주세요. 선생님이 학교 텃밭에서 재배한 채소들과 함께 근처의 공유냉장고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텃밭에는 다양한 채소나 과일을 심을 수 있겠죠? 또 근데 만약에 텃밭이 부족하다 하면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해서 친환경 텃밭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이런 활동들은 선생님이 여기 QR코드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관련 사이트 파일을 올려줄 테니까 그런 사이트들을 참고해 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다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란 음식의 순환 과정에서 환경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식생활이었습니다. 주요 핵심 가치에는 건강의 가치, 환경의 가치, 그리고 배려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 속하는 먹거리 기본권이란 나이, 성별,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는 관계없이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를 의미했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 나눔을 통해서 먹거리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첫 단계로 텃밭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학습이 잘 됐는지 간단한 스피드 퀴즈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설문조사 기능을 이용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클릭해 주세요. 선생님이 1분 정도 시간 줄게요. 와, 다들 오늘 수업 정말 잘 들어줬네요. 선생님이 너무 기뻐요. 맞아요. 정답은 5번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면서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누구든지 이런 식품을 누려야 할 먹거리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내용이 됐답니다. 수업을 끝내기 전에 미션이 있어요. 미션 1. 개별 활동지 2의 텃밭 일기를 작성해서 선생님이랑 친구들에게 자신의 상추의 모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기 QR코드로 접속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미션 2. 2, 3주 후에 상추가 다 자라면 잎을 따서 잘 포장한 이후에 근처에 공인행장부나 사회복지관에 전달해 봅시다. 근데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혹시라도 다 어렵고 불가능하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선생님이 학교 텃밭의 채소들과 함께 근처 공인행장부나 사회복지관에 기부하고 소식을 알려줄게요. 아, 근데 기부했다는 인증샷은 필수예요, 필수. 선생님한테 주는 친구들도 선생님한테 전달해 가는 모습을 찍어 가세요. 인증샷은 그리고 꼭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 학습은 끝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이 더 있다 하면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학교 기술과정 SNS Q&A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다음 수업 시간에는 지속 가능한 의생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학습 활동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들 오늘 수업 정말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